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 군대 규모로 보면 도저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로 보더라도 러시아는 1억 4천만이고 우크라이나는 4천만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고 자기 무기도 별로 없는 나라이고 국민의 한 25%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온 거예요. 네네. 정말 잘 버티고 왔는데 이제 더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한 의문들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그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많이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가했는데 처음에는 좀 러시아가 밀리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무엇보다도 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부분은 이게 자기 돈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독일, 프랑스, 이 유럽 나토 국가들의 돈으로 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미국 돈하고. 네. 그런데 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죠. 야, 좀 어떻게 좀, 야, 그만 좀 할 수 없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바이든만 해도 뭐 내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바이든도 그런 좀 내색을 조금씩은 하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뭐 보나마나 그냥 완전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의 노예 국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냥 러시아군이 와서 진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위성 정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꼭두각시 괴뢰 정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서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왜 이것이 모험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냐면, 아니, 자기 나라를 도와주는 제1의 지원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말을 잘 들어서 미국의 그 레드라인이 뭐냐면 러시아 본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기나 뭐 이런 건 줄 테니까 너희들 안에서 국내에서만 막지 영토 안에서만 막지 영토를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푸틴이 핵무기 쓴대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이 형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 다 대주고.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영토 내로 진입한 그 작전은 미국한테 완전히 비밀이었어요. 미국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밀 작전을 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쟤네들이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러시아도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설마 했겠죠. 사실. 이게 뭐지? 이게 우크라이나 군대야? 뭐야, 이게?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드론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 위성도 얼마나 많이 막 갖고 있어요. 그걸로 다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 들키고 거기에 들키지 않고 들어가서 전격적으로 그걸 점령한 거예요. 서울의 한 2배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죠.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 그러면 그리고 승리를 한 거예요. 네. 그 러시아 군인 포로 한 뭐 100명 정도도 잡았다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드러난 거죠. 우크라이나 쟤네들 뭐 좀 할 줄 아네? 라고 하는 거. 네네. 그리고 굉장히 절박하구나.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지는 건 아니구나. 쟤들이
러시아하고 이 외형적인 이 군사력에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이지만, 그럴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들어가서 이겼네? 그러고 보니, 러시아 병사들이 너무 형편없는데, 러시아 군대가? 이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만천하에.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쟤네들, 야, 뭐, 저렇게 비밀작전도 할 수 있구나. 위성에도 안 잡히는구나. 그 미국 위성도 있고 뭐 온갖 위성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감시하려고. 그렇죠. 그거를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보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네들 나한테 잘 지원도 안 해주고 계속 그러잖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 뜻대로 하면 들어가서 이길 수 있어.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당신네들이 무기를 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엄청난 모험이었죠. 왜냐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네. 네. 외형적으로 보면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러시아가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바스 그쪽 동부전선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군대를 지금 빼느니 마느니 뺐다는 정보들도 있고 뭐 아니라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 확실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 기존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군대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로서는 그야말로 회심의 일격을 가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한 겁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드러난 것이 정말 러시아 군대가 형편없구나. 그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려고 이 러시아 언론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내가 네네. 러시아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걸 찾아봤는데 모스크바 타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반체제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신문이에요. 네네. 예. 인터넷에도 그대로 다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게 있는데 러시아가 군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군인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노예가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청년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지? 이게, 그리고 전황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언론이 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있다 정도예요. 그럼 뭐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거는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전쟁이 아니고 특별 군사작전이야. 그러니까 군대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그 군인들을 충당하냐? 돈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그 기사에 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초봉 군인들 사병 초봉이 20만 루블인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말하자면. 네네.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기존의 다른 러시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4배래요. 많네요, 진짜. 군인 월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일시금이 있어요. 처음에 서명하면 얼마 주느냐? 190만 루블을 주더라고. 많이 주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 그게 거의 한 3천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들로서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1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소득 수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와서 돈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자원 입대들을 많이 한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들을 충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황은 잘 보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진입을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갔겠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실제 언론에서는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아니잖아. 라고 하는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비상사태도 선포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고, 모험을 해서 다행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나중에 휴전 협상을 한다든가 또는 포로 교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된 거죠,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슈랑 오버랩 되기도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뭐 쳐들어가가지고 포로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뭐 인질이라든지 포로 협상 이거 네. 관련해서 분명히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확실히 이게 본토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뭐 이길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에 대한 좀 강력한 메시지, 우린 잘 싸우고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피격하기도 하고 러시아한테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네. 공격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아마도 제일 큰 효과는 그 푸틴의 이미지에, 그러니까 푸틴한테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이 좀 얼굴을 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동안 네. 잘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도저히 언론 통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원해주고 있던 서방 국가들의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얘들이 지는 것만은 아니네? 그러니까 푸틴이 그 정보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가짜뉴스 정보 같은 거 막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다가 계속해서 암시를 준 거예요. 이거 해봐야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우리 거야. 어차피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암만 거기 갖다 돈 부어봐야 그거 낭비야. 너희들 돈만 갖다 쏟아붓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니네. 돈 주면 어쩌면 이길지도 모르겠네. 이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네. 지금 점령당한데 이런 긍정적인 인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거죠. 2022년 2월 달로 돌아가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략했을 때만 해도 뭐 한 3, 4일 이내에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우리 이제 군대 용어에 이제 공세 종말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쫙 공격을 해 나가다가 이게 꺾이면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공세 종말점이에요. 그러면 저기 또 밀고 올 거 아닙니까? 네네. 공세 종말점에 다다르지 않으려 그러면은 끊임없이 여기에 포탄과 기름과 병력과 먹을 것이 끊임없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군수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격 기세를 쭉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올림픽 할 때 태권도 뭐 레슬링 유도 하는데 내가 계속 일방적으로 뭐 시간 내에 공격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예. 어쨌든 그런 공세 종말점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몇 번씩 거치면서 지금 상황은 살짝 1차 세계대전 때 진지전 하듯이 우리 6.25 전쟁 휴전하기 전에 한 2년 가까이 진지전을 고지전을 많이 했던 그런 어떤 일종의 소모전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고 우리가 예측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트럼프가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는가. 페리스가 많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페리스가 지금 또 올랐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 대선 끝나고 나면은 노후 전쟁이 바로 종료될 거다 했던 것은 아마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전제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인데, 지금 전쟁을 하는 동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것이 한 2만여 대가 지금 손실이 됐거든요. 파손이 됐군요. 예, 예. 네네. 근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싸울 수 없으니까 옛날 구소련 시대에 전차 장갑차 만들어 갖고 네네. 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온 사람 갖다 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수거해 갖고 사용 가능한 거 골라 전장터로 보내고 그래도 고물상에서 뭐 뽑아서 보낸다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갖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은 뭐 1년에 130여 대, 150여 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차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것이 무슨 반도체도 필요할 거고 많이 한데 지금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닌데, 반면에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미국 의회에서 지난번에 야 지원 안 하겠다고 하고 딱 홀딩 시켰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못해서 밀고 땡기고 어떻게 하다가 미 의회에서 이제 지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F-16까지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기갑이라든지 보병 같은 것이 좀 보완이 되면은, 또 앞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좀 우세할 수도 있는데, 마침 어젠가 그 우크라이나가, 예, 장갑차하고 그 전차 뭐 한 30여 대 하고 병력 한 300여 명 해갖고 쿠르스크라고 러시아 영토로 공격해 갔다고 양쪽 나라가 다 발표를 했어요. 네네. 러시아는 뭐 잘 막았다 그러는데 그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이게 또 그 불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이 끝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지금 접촉하고 있는 선에서 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려고 그럴 것이고. 네네. 예. 그러면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도 서방 세계에 이제 편입이 돼야 될 것이고, 푸틴은 야, 넌 중립으로 있어. 아마 이런 걸 원할 텐데, 나머지 이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지도록 한 상태에서 휴전되도록 할 것인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내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유럽의 나라들이 국방비도 대폭 올리고 병력 제도도 모병 아니야, 징병해야 돼 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러시아에게 항전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그걸 의지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무기를 차곡차곡 만드는 그거에 따라갖고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까지 야 우리가 계속 밀어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 변수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약간 일반적으로 뭐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뭐 드론이나 이런 걸 갖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은 병력과 이런 기동장비라, 이제 기동장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장갑차라든지 전차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동장비를 갖고 러시아 본토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예.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은 전쟁은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푸틴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래, 그 뭐 휴전하자, 평화를 갖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틀립니다. 둘이 내세우는 조건이. 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뭐 18%인가 그렇거든요. 거기를 이제 자기네가 갖겠다는 거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거기 물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말들은 뭐 평화다, 휴전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서로
뭐 네네. 어떠한 그 조건을 합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제가 보기엔 한 2년 이내에 러시아는 군사력을 다시 키워서 다시 공격하죠. 옛날에 크림반도 공격해서 뺏은 다음에 그럼, 또 쳐들어왔듯이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 제가 보기에는 전쟁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 10년도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저께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30년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30년, 네. 제가 말하는 10년은 어떤 시기냐면 우리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서로 맞대고 있는 요 선상에서 비슷한 그 지경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더 이상 진출도 못하고 하는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앞으로 10년, 20년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러시아 대 나토 이런 식으로 확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그런 보세요?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비극적인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외국 사람한테 들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것은 다 파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응? 야, 우리나라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파괴가 됐다. 그렇다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절대로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파괴가 됐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이게 확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뭐 매일같이 있는 것이죠. 약간 그 미 대선 뭐 구도에 따라서 뭐 달라질 가능성이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럽을 버릴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푸틴이 좀 더 조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건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 현재 확전의 위험도 있고 그 전쟁 지역이 앞으로 단기간 내에 즉 금년 중에는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러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네. 허락 없이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의용군으로 가겠다고 하든지 그 뭐 의료 요원으로 제가 의사인데 뭐 아프리카 가는 것도 좋지만 우크라이나에 의사가 부족할 테니까 의약품을 들고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러시아 사람도 있으면 러시아 사람도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뭐 경제력만 세계 10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 경제 대국이란 소리도 요새 뭐 듣기 좀 어렵지만 네. 경제 대국일 때도 그 슈퍼파워라는 말을 못 들었던 이유는 그런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리더십은 희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국가가 보내는 거 말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잘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 군대 규모로 보면 도저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로 보더라도 러시아는 1억 4천만이고 우크라이나는 4천만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고 자기 무기도 별로 없는 나라이고 국민의 한 25%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온 거예요. 네네. 정말 잘 버티고 왔는데 이제 더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한 의문들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그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많이 내려오는데, 그중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가했는데 처음에는 좀 러시아가 밀리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무엇보다도 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부분은 이게 자기 돈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독일, 프랑스, 이 유럽 나토 국가들의 돈으로 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미국 돈하고. 네. 그런데 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죠. 야, 좀 어떻게 좀, 야, 그만 좀 할 수 없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바이든만 해도 뭐 내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바이든도 그런 좀 내색을 조금씩은 하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뭐 보나마나 그냥 완전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의 노예 국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냥 러시아군이 와서 진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위성 정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꼭두각시 괴뢰 정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서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왜 이것이 모험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냐면, 아니, 자기 나라를 도와주는 제1의 지원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말을 잘 들어서 미국의 그 레드라인이 뭐냐면 러시아 본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기나 뭐 이런 건 줄 테니까 너희들 안에서, 국내에서만 막지, 영토 안에서만 막지, 영토를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푸틴이 핵무기 쓴대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이 형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 다 네. 대주고.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영토 내로 진입한 그 작전은 미국한테 완전히 비밀이었어요. 미국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밀 작전을 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쟤네들이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러시아도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설마 했겠죠. 사실. 이게 뭐지? 이게 우크라이나 군대야? 뭐야, 이게?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드론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 위성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로 다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 들키고, 거기에 들키지 않고 들어가서 전격적으로 그걸 점령한 거예요. 서울의 한 2배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죠.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 그러면, 그리고 승리를 한 거예요. 네. 그 러시아 군인 포로 한 뭐 100명 정도도 잡았다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드러난 거죠. 우크라이나 쟤네들 뭐 좀 할 줄 아네? 라고 하는 거. 네네. 그리고 굉장히 절박하구나.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지는 건 아니구나. 쟤들이 러시아하고 이 외형적인 이 군사력에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이지만, 그럴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들어가서 이겼네? 그러고 보니, 러시아 병사들이 너무 형편없는데, 러시아 군대가? 이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만천하에.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쟤네들, 야, 뭐, 저렇게 비밀 작전도 할 수 있구나. 위성에도 안 잡히는구나. 그 미국 위성도 있고, 뭐, 온갖 위성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감시하려고. 그렇죠. 그거를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보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네들 나한테 잘 지원도 안 해주고 계속 그러잖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 뜻대로 하면 들어가서 이길 수 있어.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당신네들이 무기를 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엄청난 모험이었죠. 왜냐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네. 네. 외형적으로 보면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러시아가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바스 그쪽 동부전선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군대를 지금 빼느니 마느니 뺐다는 정보들도 있고 뭐 아니라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 확실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 기존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군대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로서는 그야말로 회심의 일격을 가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한 겁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드러난 것이 정말 러시아 군대가 형편없구나. 그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려고 이 러시아 언론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내가 네네. 러시아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걸 찾아봤는데 모스크바 타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반체제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신문이에요. 네네. 예. 인터넷에도 그대로 다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게 있는데 러시아가 군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군인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노예가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청년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지? 이게 그리고 전황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언론이 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있다 정도예요. 그럼 왜, 뭐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거는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전쟁이 아니고 특별 군사작전이야. 그러니까 군대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그 군인들을 충당하냐? 돈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그 기사에 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초봉 군인들 사병 초봉이 20만 루블인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말하자면. 네네.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기존의 다른 러시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4배래요. 맞네요. 진짜. 군인 월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일시금이 있어요. 처음에 서명하면 얼마 주느냐? 190만 루블을 주더라고. 많이 주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 그게 거의 한 3천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들로서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1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소득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와서 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자원 입대들을 많이 한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들을 충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황은 잘 보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진입을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갔겠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실제 언론에서는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아니잖아. 라고 하는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비상사태도 선포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고, 모험을 해서 다행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나중에 휴전 협상을 한다든가 또는 포로 교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된 거죠,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슈랑 오버랩 되기도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뭐 쳐들어가가지고 포로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뭐 인질이라든지 포로 협상 이거 네. 관련해서 분명히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확실히 이게 본토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뭐 이길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에 대한 좀 강력한 메시지, 우린 잘 싸우고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피격하기도 하고 러시아한테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네. 공격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아마도 제일 큰 효과는 푸틴의 이미지에, 그러니까 푸틴한테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이 좀 얼굴을 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동안 네. 잘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도저히 언론 통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원해주고 있던 서방 국가들의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얘들이 지는 것만은 아니네? 그러니까 푸틴이 그 정보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가짜뉴스 정보 같은 거 막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다가 계속해서 암시를 준 거예요. 이거 해봐야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우리 거야. 어차피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암만 거기 갖다 돈 부어봐야 그거 낭비야. 너희들 돈만 갖다 쏟아붓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니네. 돈 주면 어쩌면 이길지도 모르겠네. 이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네. 지금 점령당한데 이런 긍정적인 인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거죠. 2022년 2월 달로 돌아가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략했을 때만 해도 뭐 한 3, 4일 이내에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우리 이제 군대 용어에 이제 공세 종말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쫙 공격을 해 나가다가 이게 꺾이면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공세 종말점이에요. 그러면 저기 또 밀고 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공세 종말점에 다다르지 않으려 그러면은 끊임없이 여기에 포탄과 기름과 병력과 먹을 것이 끊임없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군수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격 기세를 쭉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올림픽 할 때 태권도 뭐 레슬링 유도 하는데 내가 계속 일방적으로 뭐 시간 내에 공격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예. 어쨌든 그런 공세 종말점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몇 번씩 거치면서 지금 상황은 살짝 1차 세계대전 때 진지전 하듯이 우리 6.25 전쟁 휴전하기 전에 한 2년 가까이 진지전을 고지전을 많이 했던 그런 어떤 일종의 소모전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고 우리가 예측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트럼프가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는가. 해리스가 많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해리스가 지금 또 올랐기 때문에 네네. 다시 좀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 대선 끝나고 나면은 노후 전쟁이 바로 종료될 거다 했던 것은 아마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전제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인데 지금 전쟁을 하는 동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것이 한 2만여 대가 지금 손실됐거든요. 파손이 됐군요. 예. 네네. 근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싸울 수 없으니까 옛날 구소련 시대에
전차 장갑차 만들어 갖고 네네. 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온 사람 갖다 놨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 다 수거해 갖고 사용 가능한 거 골라 전장터로 보내고 그래도 고물상에서 뭐 뽑아서 보낸다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갖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은 뭐 1년에 130여 대, 150여 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차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것이 무슨 반도체도 필요할 거고 많이 안 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닌데 반면에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미국 의회에서 지난번에 야 지원 안 하겠다고 하고 딱 홀딩 시켰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못해서 밀고 땡기고 어떻게 하다가 미 의회에서 이제 지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F-16까지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기갑이라든지 보병 같은 것이 좀 보완이 되면은, 또 앞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좀 우세할 수도 있는데, 마침 어젠가 그 우크라이나가, 예, 장갑차하고 그 전차 뭐 한 30여 대 하고 병력 한 300여 명 해갖고 쿠르스크라고 러시아 영토로 공격해 갔다고 양쪽 나라가 다 발표를 했어요. 네네. 러시아는 뭐 잘 막았다 그러는데 그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이게 또 그 불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이 끝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지금 접촉하고 있는 선에서 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려고 그럴 것이고. 네네. 예. 그러면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도 서방 세계에 이제 편입이 돼야 될 것이고, 푸틴은 야, 넌 중립으로 있어. 아마 이런 걸 원할 텐데, 나머지 이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지도록 한 상태에서 휴전되도록 할 것인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유럽의 나라들이 국방비도 대폭 올리고 병력 제도도 모병 아니야, 징병해야 돼 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러시아에게 항전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그걸 의지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무기를 차곡차곡 만드는 그거에 따라갖고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까지 야 우리가 계속 밀어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 변수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약간 일반적으로 뭐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뭐 드론이나 이런 걸 갖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은 병력과 이런 기동장비라, 이제 기동장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장갑차라든지 전차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동장비를 갖고 러시아 본토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은 전쟁은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푸틴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래 그 뭐 휴전하자, 평화를 갖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틀립니다. 둘이 내세우는 조건이. 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뭐 18%인가 그렇거든요. 거기를 이제 자기네가 갖겠다는 거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거기 물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말들은 뭐 평화다, 휴전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서로 뭐 어떠한 그 조건을 합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제가 보기엔 한 2년 이내에 러시아는 군사력을 다시 키워서 다시 공격하죠. 옛날에 크림반도 공격해서 뺏은 다음에 또 쳐들어왔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 제가 보기에는 전쟁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 10년도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저께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30년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30년, 네. 제가 말하는 10년은 어떤 시기냐면 우리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휴전 상태죠. 지금처럼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서로 맞대고 있는 요 선상에서 비슷한 그 지경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더 이상 진출도 못하고 하는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앞으로 10년, 20년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러시아 대 나토 이런 식으로 확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그런 보세요?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비극적인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외국 사람한테 들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것은 다 파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응? 야, 우리나라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파괴가 됐다. 그렇다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절대로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파괴가 됐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이게 확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뭐 매일같이 있는 것이죠. 약간 그 미 대선 뭐 구도에 따라서 뭐 달라질 가능성이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럽을 버릴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푸틴이 좀 더 조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건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 현재 확전의 위험도 있고 그 전쟁 지역이 앞으로 단기간 내에 즉 금년 중에는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러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네. 허락 없이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의용군으로 가겠다고 하든지 그 뭐 의료 요원으로 제가 의사인데 뭐 아프리카 가는 것도 좋지만 우크라이나에 의사가 부족할 테니까 의약품을 들고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러시아 사람도 있으면 러시아 사람도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뭐 경제력만 세계 10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 경제 대국이란 소리도 요새 못 듣기 좀 어렵지만 네. 경제 대국일 때도 그 슈퍼파워라는 말을 못 들었던 이유는 그런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리더십은 희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국가가 보내는 거 말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잘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 군대 규모로 보면 도저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로 보더라도 러시아는 1억 4천만이고 우크라이나는 4천만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고 자기 무기도 별로 없는 나라이고 국민의 한 25%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온 거예요. 네네. 정말 잘 버티고 왔는데 이제 더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한 의문들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그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많이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가했는데 처음에는 좀 러시아가 밀리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무엇보다도 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부분은 이게 자기 돈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독일, 프랑스, 이 유럽, 나토 국가들의 돈으로 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미국 돈하고. 네. 그런데 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죠. 야, 좀 어떻게 좀, 야, 그만 좀 할 수 없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바이든만 해도 뭐 내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바이든도 그런 좀 내색을 조금씩은 하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뭐, 보나마나 그냥 완전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의 노예 국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냥 러시아군이 와서 진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위성 정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꼭두각시 괴뢰 정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서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왜 이것이 모험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냐면, 아니, 자기 나라를 도와주는 제1의 지원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말을 잘 들어서 미국의 그 레드라인이 뭐냐면 러시아 본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기나 뭐 이런 건 줄 테니까 너희들 안에서, 국내에서만 막지, 영토 안에서만 막지, 영토를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푸틴이 핵무기 쓴대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이 형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 네. 다 대주고.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영토 내로 진입한 그 작전은 미국한테 완전히 비밀이었어요. 미국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밀 작전을 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쟤네들이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러시아도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설마 했겠죠. 사실. 이게 뭐지? 이게 우크라이나 군대야? 뭐야, 이게?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드론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 위성도 얼마나 많이 막 갖고 있어요. 그걸로 다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 들키고, 거기에 들키지 않고 들어가서 전격적으로 그걸 점령한 거예요. 서울의 한 2배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죠.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 그러면, 그리고 승리를 한 거예요. 네. 그 러시아 군인 포로 한 뭐 100명 정도도 잡았다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드러난 거죠. 우크라이나 쟤네들 뭐 좀 할 줄 아네? 라고 하는 거. 네네. 그리고 굉장히 절박하구나.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지는 건 아니구나. 쟤들이 러시아하고 이 외형적인 이 군사력에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이지만, 그럴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들어가서 이겼네? 그러고 보니, 러시아 병사들이 너무 형편없는데, 러시아 군대가? 이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만천하에.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쟤네들, 야, 뭐, 저렇게 비밀 작전도 할 수 있구나. 위성에도 안 잡히는구나. 그 미국 위성도 있고, 뭐, 온갖 위성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감시하려고. 그렇죠. 그거를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보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네들 나한테 잘 지원도 안 해주고 계속 그러잖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 뜻대로 하면 들어가서 이길 수 있어.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당신네들이 무기를 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엄청난 모험이었죠. 왜냐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네. 네. 외형적으로 보면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러시아가,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바스 그쪽 동부전선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군대를 지금 빼느니 마느니 뺐다는 정보들도 있고 뭐 아니라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 확실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 기존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군대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로서는 그야말로 회심의 일격을 가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한 겁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드러난 것이 정말 러시아 군대가 형편없구나. 그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최근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려고 이 러시아 언론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내가 네네. 러시아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걸 찾아봤는데 모스크바 타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반체제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신문이에요. 네네. 예. 인터넷에도 그대로 다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게 있는데 러시아가 군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군인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노예가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청년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지? 이게, 그리고 전황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언론이 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있다 정도예요. 그럼 왜, 뭐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거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전쟁이 아니고 특별 군사 작전이야. 그러니까 군대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그 군인들을 충당하냐? 돈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그 기사에 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초봉 군인들 사병 초봉이 20만 루블인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말하자면. 네네.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기존의 다른 러시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4배래요. 맞네요. 진짜. 군인 월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일시금이 있어요. 처음에 서명하면 얼마 주느냐? 190만 루블을 주더라고. 많이 주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 그게 거의 한 3천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들로서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1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소득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와서 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자원 입대들을 많이 한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들을 충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황은 잘 보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진입을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갔겠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실제 언론에서는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아니잖아. 라고 하는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비상사태도 선포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고 모험을 해서 다행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나중에 휴전 협상을 한다든가 또는 포로 교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된 거죠,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슈랑 오버랩 되기도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뭐 쳐들어가가지고 포로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뭐 인질이라든지 포로 협상 이거 네. 관련해서 분명히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확실히 이게 본토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뭐 이길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에 대한 좀 강력한 메시지, 우린 잘 싸우고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피격하기도 하고 러시아한테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네. 공격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아마도 제일 큰 효과는 그 푸틴의 이미지에, 그러니까 푸틴한테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이 좀 얼굴을 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동안 네. 잘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도저히 언론 통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원해주고 있던 서방 국가들의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얘들이 지는 것만은 아니네? 그러니까 푸틴이 그 정보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가짜뉴스 정보 같은 거 막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다가 계속해서 암시를 준 거예요. 이거 해봐야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우리 거야. 어차피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암만 거기 갖다 돈 부어봐야 그거 낭비야. 너희들 돈만 갖다 쏟아붓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니네. 돈 주면 어쩌면 이길지도 모르겠네. 이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네. 지금 점령당한데. 이런 긍정적인 인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거죠. 2022년 2월 달로 돌아가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략했을 때만 해도 뭐 한 3, 4일 이내에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우리 이제 군대 용어에 이제 공세 종말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쫙 공격을 해 나가다가 이게 꺾이면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공세 종말점이에요. 그러면 저기 또 밀고 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공세 종말점에 다다르지 않으려 그러면은 끊임없이 여기에 포탄과 기름과 병력과 먹을 것이 끊임없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군수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격 기세를 쭉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올림픽 할 때 태권도 뭐 레슬링 유도 하는데 내가 계속 일방적으로 뭐 시간 내에 공격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예. 어쨌든 그런 공세 종말점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몇 번씩 거치면서 지금 상황은 살짝 1차 세계대전 때 진지전 하듯이 우리 6.25 전쟁 휴전하기 전에 한 2년 가까이 진지전, 고지전을 많이 했던 그런 어떤 일종의 소모전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고 우리가 예측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트럼프가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는가. 해리스가 많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해리스가 지금 또 올랐기 때문에 다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 대선 끝나고 나면은 러우 전쟁이 바로 종료될 거다 했던 것은 아마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전제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인데, 지금 전쟁을 하는 동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것이 한 2만여 대가 지금 손실됐거든요. 파손이 됐군요. 예. 네네. 근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싸울 수 없으니까 옛날 구소련 시대에 전차 장갑차 만들어 갖고 네네. 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온 사람 갖다 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수거해 갖고 사용 가능한 거 골라 전장터로 보내고 그래도 고물상에서 뭐 뽑아서 보낸다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갖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은 뭐 1년에 130여 대, 150여 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차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것이 무슨 반도체도 필요할 거고 많이 안 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닌데
반면에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미국 의회에서 지난번에 야, 지원 안 하겠다고 하고 딱 홀딩 시켰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못해서 밀고 땡기고 어떻게 하다가 미 의회에서 이제 지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F-16까지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기갑이라든지 보병 같은 것이 좀 보완이 되면은, 또 앞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좀 우세할 수도 있는데, 마침 어젠가 그 우크라이나가, 예, 장갑차하고 그 전차 뭐 한 30여 대 하고 병력 한 300여 명 해갖고 쿠르스크라고 러시아 영토로 공격해 갔다고 양쪽 나라가 다 발표를 했어요. 네네. 러시아는 뭐 잘 막았다 그러는데 그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이게 또 그 불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이 끝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접촉하고 있는 선에서 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려고 그럴 것이고. 네네. 예. 그러면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도 서방 세계에 이제 편입이 돼야 될 것이고, 푸틴은 야, 넌 중립으로 있어. 아마 이런 걸 원할 텐데, 나머지 이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지도록 한 상태에서 휴전되도록 할 것인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유럽의 나라들이 국방비도 대폭 올리고 병력 제도도 모병 아니야, 징병해야 돼 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러시아에게 항전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그걸 의지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무기를 차곡차곡 만드는 그거에 따라갖고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까지 야, 우리가 계속 밀어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 변수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약간 일반적으로 뭐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뭐 드론이나 이런 걸 갖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은 병력과 이런 기동장비라, 이제 기동장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장갑차라든지 전차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동장비를 갖고 러시아 본토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예.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은 전쟁은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푸틴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래, 그 뭐 휴전하자, 평화를 갖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틀립니다. 둘이 내세우는 조건이. 네. 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뭐 18%인가 그렇거든요. 거기를 이제 자기네가 갖겠다는 거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거기 물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말들은 뭐 평화다, 휴전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서로 뭐 어떠한 그 조건을 합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제가 보기엔 한 2년 이내에 러시아는 군사력을 다시 키워서 다시 공격하죠. 옛날에 크림반도 공격해서 뺏은 다음에 또 쳐들어왔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 제가 보기에는 전쟁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 10년도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저께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30년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30년, 제가 말하는 10년은 어떤 시기냐면 우리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서로 맞대고 있는 요 선상에서 비슷한 그 지경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더 이상 진출도 못하고 하는,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앞으로 10년, 20년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러시아 대 나토 이런 식으로 확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그런 보세요?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비극적인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외국 사람한테 들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것은 다 파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응? 야, 우리나라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파괴가 됐다. 그렇다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절대로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파괴가 됐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이게 확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매일같이 있는 것이죠. 약간 그 미 대선 뭐 구도에 따라서 뭐 달라질 가능성이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럽을 버릴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푸틴이 좀 더 조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건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 현재 확전의 위험도 있고, 그 전쟁 지역이 앞으로 단기간 내에, 즉 금년 중에는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러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네. 허락 없이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의용군으로 가겠다고 하든지, 그 뭐 의료요원으로, 제가 의사인데 뭐 아프리카 가는 것도 좋지만 우크라이나에 의사가 부족할 테니까 의약품을 들고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러시아 사람도 있으면 러시아 사람도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뭐 경제력만 세계 10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 경제 대국이란 소리도 요새 뭐 듣기 좀 어렵지만, 네. 경제 대국일 때도 그 슈퍼파워라는 말을 못 들었던 이유는 그런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리더십은 희생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국가가 보내는 거 말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잘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